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약 1% 가까이 하락하였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또한 1.75% 정도 빠졌는데 제가 이미 멤버십 분들께 5월 5일 오후 9시에 세력들의 포지션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공지드린 것처럼 5월 3일 기준으로 분명히 $260의 풀옵션이 없었는데 5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260의 위치에 풀옵션에 해칭한 세력들이 갑자기 늘어났고요. 이러한 흐름을 어제 오후 3시 58분에도 이렇게 공유드림으로써 테슬라의 조정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미리 예견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테슬라를 비롯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와 그리어가 스위스에서 중국 측과 이야기를 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증시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특별한 진전이 없다면 상승분을 다시 토해낼 수 있는 상태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애매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베센트 당사자가 아닌지라 딜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투자로서 해야 하는 것은 틀리더라도 확률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관세를 내려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미국이 과연 중국과 원활한 딜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즉 관세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있었던 것들을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라면 지금까지 반응한 것은 관세에 대한 기대감인 만큼 조정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진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세력들은 확률적으로 어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지인데, S&P 500과 테슬라를 상으로 세력들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해칭을 했는지는 오늘 제가 오후 1시 반에 올려드린 매크로는 무엇을 가리키든가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매크로 지표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공유드린 만큼 참고하신다면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월 6,000원인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받으신 쿠폰들은 6일 뒤에는 만료가 돼서 사라질 예정인 만큼 꾸준히 숙제를 하시면서 투자식을 희망하신다면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화가 깨끗하게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S&P 500이 현재 위치에 있는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S&P 500은 어제 약 이렇게 0.77% 정도 하락하면서 5606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파동 관점에서 소파동인 여기 A, B, C가 이렇게 잡혔고요. 저점 대비해서 61.8%같이 상승을 하면서 또 반대로 A, B, C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또 하나의 소파동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로써 대파동 관점에서는 A, B 파동까지 잡힌 상태로 이젠 여기 이렇게 C가 잡힐 수 있는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수를 기술적으로 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지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 스프레드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남색이 스프레드이고요, 빨간색이 S&P 500인데 상승을 하면은 돈이 유럽에서 미국 달러로 간다라는 의미이고, 하락하면은 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간다는 의미로 실제로 S&P 500과 동일한 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을 기준으로 유럽 미국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스왑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6.11%였다면 어제 마이너스 6.18%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만큼 돈은 계속 미국에서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S&P 500과의 상관관계로 증시의 상황이 2024년처럼 정말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잡으면서까지 투자를 했을 것인데, 2025년을 시작으로 돈을 빌리는 데 필요로 되는 비용이 이렇게 급락을 한 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투자자들은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S&P 500은 관세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릴진 모르겠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레버리지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더 빠진 상태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주가인 빨간색이 레버리지의 비용인 파란색 쪽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에 잡힌 성장률을 기준으로 추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주기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는 자료인데,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적어도 알아두시면 좋다고 판단되는 만큼 오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파란색은 S&P 500의 어닝 퍼셔의 성장률이고, 빨간색은 S&P 500의 매출액 성장률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가도 이렇게 하락하고요, 성장률이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주가도 함께 이렇게 상승하는 동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와 같이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성장률이 이렇게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S&P 500인 이 초록 색깔이 상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감안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매출액과 어닝 퍼셔의 성장률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확대해서 보면 2025년 들어서 성장률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매출의 성장률은 4.7%이고요. 어닝 퍼셔의 성장률은 8.17%로 약간 반등한 상태입니다. 즉, 두 개의 지표가 꾸준히 앞으로도 하락을 이어나간다면 이것은 S&P 500의 펀더멘탈이 악화된다는 의미인 만큼 저는 이 지표를 꾸준히 보아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S&P 500이 위치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크로도 좋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테슬라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매일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 또한 참고하고 있는데,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은 한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4.45%까지 반등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5.43%로 펀더멘탈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관세에 대한 영향인데, 지금 이미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한창 잡힌 상태인 만큼 하루빨리 관세가 풀리지 않는다면 자동차 부품이 관세로 인해서 비싸지고, 부품이 비싸지면 자동차 값이 높아져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주면서 출고량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과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보잉의 출고량 성장률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 3월달에 제가 보잉을 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잉을 제법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출고량과는 다르게 보잉의 출고량은 정말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관세가 보잉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가 문제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인도를 거부하긴 했지만 24년에 보잉은 가망성에서의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기 인도를 받지 못한 만큼 중국에서 인도를 거부해도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서로 인도를 대신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관세를 무시하고 보잉의 출고량 성장률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주가 또한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려면 매크로와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개선되어야만 하는데요. 베센트가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순조롭게 딜이 체결될지 말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매크로 관점에서 불확실성 그 자체이며, 그것을 제외하고 돈의 흐름 혹은 S&P 500의 펀더멘탈 관련 지표들을 봤을 때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야만 하는데, 보잉의 출고량 성장률과 달리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와 매도 그리고 홀딩 사이에서 제가 홀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왜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테슬라의 성장률은 2025년에는 이렇게 좋지 않지만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테슬라 성장률이 좋지 않았다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테슬라의 장기적 성장률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2025년을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해 나가는 기회로 잡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매크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비록 지금은 제가 테슬라 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고 있지만 대응 관점에서 다시 매력적인 구간이 온다면 저희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운받으신 쿠폰들은 6일 뒤에는 자동으로 없어질 예정인 만큼
혹시라도 함께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